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시행된 임대차법 중에 전세금을 5% 이상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시작이 됐는데, 본래 이제 법이 시행될 때 이제 Q&A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되더라도 5% 상한제 이상은 인상을 할 수 없는 걸로 답변이 됐었는데, 최근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합의가 되면 5%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이상 상한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기사는 이제 매일경제 기사인데, 세입자가 이제 5% 넘게 올려줄 테니 더 살자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헛돈은 전월세 상한제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잘 못 가거나 전세를 싸게 구한 단지에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속출한다는 얘기인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상호 합의된 문제없다. 집주인이 강압인 경우에만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밑에 이제 언급된 케이스를 보면 서초구 이제 반포동인 경우인데, 세입자가 주인집에 먼저 이제 연락을 해서 전세금을 이제 5% 넘게 올려줄 테니 재계약하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찜찜했지만 A씨가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첫 입주할 때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전세보증금 14억 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25%나 올려서 17억 5천만 원에 지난 1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케이스예요. 이렇게 이제 세입자가 원해서 상호 합의하에 임대료를 이제 인상할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없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런 케이스는 인기단지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렇게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인기단지에서는 꽤 많은 케이스가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왜 발생하냐면, 현재 이제 전세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전세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키려면 본인이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직계에 좀비속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인기지역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을 넣고 집주인들이 이제 입주를 할 계획이 있게 되면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고, 그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세를 못 얻게 되면 멀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녀 교육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스스로 상한선 5%를 넘겨서라도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주고 재계약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국토교통부 입장은 상호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임대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이 계약이 이제 불리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줘도 된다. 대신에 이 세입자는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일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임대차법 적용하는 경우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현실에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임대차법이 과연 임차인을 위한 법인가?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전세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서울 전세시장 전세 수급지수 이제 그래프인데, 원래 이 수치가 이제 100보다 높으면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현재 지금 수치가 200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5% 상한제 이상을 인상을 해주고 재계약을 하는 케이스는 일부 입지가 좋은 단지 얘기지만, 그런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많이 있냐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 곳으로 이사하기가 힘드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첫 입주 때 시세보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분들이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주변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이제 싼 경우에 스스로 인상을 해주고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세입자가 상한제 이상으로 인상을 해주고 재계약을 해주고 싶어도 세금 문제 때문에 집주인이 입주해서 살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전세 매물이 극히 부족하고 집주인들 같은 경우 입주해서 살아도 괜찮은 환경인 입지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케이스가 계속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세입자가 더 눈치 본다. 의문이 커지는 전월세 상한 5%를. 그리고 또 아래 기사를 보면 합의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의문이 커지는 전월세 상한 5%를. 현재 이제 5% 인상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5% 상한을 정해도 세입자가 만약 동의를 안 한다면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입지가 우수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5% 이상 인상을 해줘도 계속 눌러 살고 싶은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또 반면에 인기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세입자가 동의 자체를 안 해준다. 그러면 5% 자체도 지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임대차법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기사 이제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 임차인 합의 땐 전세값 5% 넘게 올려도 된다. 이 답변이 이제 분쟁을 부르는 답변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현장은 대혼란. 지금 현장에서는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5% 이상을 올려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세입자 같은 경우가 지금 연락도 안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 2, 3%도 못 올리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큰 혼란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 임대차 이제 민원 상담소를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도 급하게 문을 열다 보니까 혼선만 빚어지고 이 전화 자체가 연결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임대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국토부의 입장은 임차인이 반대 시 집주인 5%못 올리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임차인이 전세율 상향에 동의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임차인이 원하면 5% 이상 더 올릴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인 간 합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5%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괜찮다. 근데 이 합의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쉬운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게 24일에 개소한 서울의 임대차 민원상담소 관계자가 임차인이 원하면 전세금을 5%보다 더 올려서 계약해도 되느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대형 로펌의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입장은 원칙적으로 5%는 강제성이 있는 게 맞다.
그 민법에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4인 간 합의 시 5%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답변은 그러니까 자칫 무효인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민사소송으로 정산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원래 위의 케이스가 법 시행 시 이제 Q&A에 나왔던 부분인데, 상호간 합의로 임대료 이제 8%를 증액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얘기인데, 그러니까 임차인 갑이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도 있다. 법에 따라서 5% 미만으로 임차인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8% 증액한 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이제 합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계약 만료 시점인 22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답변이 있었고, 이런 케이스 연장선상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를 하면 5%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적 분쟁이 있으면 무효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이 판례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판례인데 2013 다 3512로 판결이에요. 결국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대한 약정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5% 이상 인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오늘 언급된 몇 가지 케이스처럼 25% 정도 인상을 해주고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해서 재계약을 해서 유지를 한다. 이런 케이스는 진짜 학군이 좋은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 적용되는 케이스고, 그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까지 양측의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예요. 만약에 계약 만료 전에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은 법적으로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임대차법이 지금 시행이 됐고 현장에서는 적용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원래 시정정지에 이제 맡겨놔도 대부분의 임대인이나 대부분의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에 그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입주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인데, 결국은 극단의 양쪽에 있는 진짜 안 좋은 임대인, 그런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법은 시행이 됐고, 그 안에서 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임대차법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콜센터도 만들었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도 4군데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강남구엔 한국토지공사의 서울지역본부에 설치를 했고, 성동구의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경기 지역에는 의정부시에 한국감정원 경기북부지사에 이제 설치를 했고, 또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방문상담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언급된 이제 콜센터나 방문상담소에 방문해서 상담을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콜센터든지 이 방문상담소 같은 경우 전화를 해봤는데 연결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답변을 시원하게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 콜센터든지 이 방문상담소에 문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